안녕하세요. 이제 비지트 재팬 웹은 필수가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일본 입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비지트 재팬 웹 QR코드와 종이로 된 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를 둘 다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일본 공항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서에서 샤샤샥 눈치를 봐서 종이나 QR코드 대기줄 중 가장 짧은 줄에 서시면 되고, 세관 심사서에서는 동반가족이 많다면 QR코드보다는 가족당 한 장을 제출해 주셔서 남들보다 빠르게 입국하시면 돼요. 오로지 내 생각대로, 내 직감을 믿고 직진해 주세요. 물론 TTP라고 현지인들처럼 초 스피드로 일본 입국이 가능한 방법도 있지만 그건 비추천하기 때문에 TTP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새 일본 자유여행이 코로나 이전처럼 다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2022년 10월 11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은 최대 90일 무비자로 일본 입국이 가능해졌고, 2023년 4월 29일부터 3차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폐지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전에 사용했던 비지트 재팬 웹은 어떻게 되는 건지, 등록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 비지트 재팬 웹은 폐지되진 않고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이용이 가능해졌어요. 일본 입국 시 입국 신고서와 세관 신고서를 종이로 제출할지 QR코드로 찍을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의 비지트 웹은 어떤 기능을 하고 종이로 입국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이는 것처럼 종이로 된 입국 신고서와 세관 신고서를 전자화한 것이 비지트 재팬 웹사이트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종이로 된 입국 신고서와 세관 신고서는 일본행 비행기 안 또는 일본 도착 후 공항 안에서 펜으로 직접 수기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비지트 재팬 웹은 인터넷이 되면 어디서든 일본 공항 입국 심사 전까지 입력해 주시면 QR코드로 찍어 주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의 민족이잖아요. 일본 입국할 때 종이와 QR코드 중 어떤 걸 사용하는 게 더 빠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알 수 없음이에요. 왜냐하면 공항은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때에 따라서 종이로 입국하는 줄이 짧을 수도, QR코드로 입국하는 줄이 짧을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깐깐한 입국 심사자가 캡처한 QR코드를 못 믿겠다며 비지트 재팬 웹 페이지 내에서 QR코드를 요청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간혹 비행기 안에서 입국 신고서와 세관 신고서 종이를 못 준다며 일본 공항에 도착해서 종이로 작성하라는 항공사도 있다고 하니 시간이 나실 때 비지트 재팬 웹을 입력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일본 입국을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입국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지트 재팬 웹 QR코드와 종이를 둘 다 준비하셔서 일본에 도착하면 눈치를 샤샤샥 보시고 가장 짧은 줄로 가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참고로 입국 심사 시 QR코드로 해도 세관 신고할 때는 종이로 제출해도 되니 그때그때 상황 봐서 자신의 직감을 믿고 선택하세요. 종이로 세관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가족당 한 장이니까요. QR코드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도야마 공항같이 국제 정기편이 없는 공항은 비지트 재팬 웹을 이용할 수 없으니 종이로 된 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종이로 작성하는 방법은 비지트 재팬 웹 등록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린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비지트 재팬 웹 종이로 된 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여권, 항공권, 호텔 정보, 이 세 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항공권 정보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출발하는 날짜와 항공 편명을 확인해 주시고, 호텔 정보는 첫날 숙박할 호텔 이름, 우편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추가 준비물이 있는데요. 비지트 재팬 웹으로 등록할 때는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고요. 종이로 작성할 때는 펜이 필요하니 여행 갈 때 가볍고 잘 써지는 펜 한 자루를 준비해 주세요. 펜을 깜빡하셨을 경우 기내에서 요청하시면 주시기도 하는데 일부 항공사는 펜 비용을 내라는 경우도 있으니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비지트 재팬 웹 등록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비지트 재팬 웹 등록 순서는 이메일 주소로 계정을 생성해 로그인한 다음 여권으로 사람 정보를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본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도 한꺼번에 등록하실 경우 가족 구성원 정보를 모두 따로 등록해 주시면 돼요. 입국 일정 등록할 때는 항공권, 호텔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동반가족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입국 일정을 등록하면 한 사람씩 해당 일정 안에서 입국 신고서인 외국인 입국 기록과 세관 신고서인 휴대폰 별송품 신고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의 정보는 1년 반 이내로 로그인하면 평생 사용 가능해서 한번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더 편하게 작성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의 정보는 일본 입국 시마다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한 명을 등록하면 동반가족 정보 입력할 때는 기존 정보를 불러와서 작성이 더 간편해요.
한번 등록해 놓으면 다음 일본 여행 때 또 사용이 가능해서 이용 방법이 아주 편해요. 비짓 재팬 웹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왼쪽에 나온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비지트 재팬 웹을 접속해 주시거나 아래에 나와 있는 www.vj.digital.go.ap로 접속해 주시면 돼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비지트 재팬 또는 비지트 재팬 웹으로 검색해 주세요. 비지트 재팬 사이트를 클릭해 주세요. 사용할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해 주세요. 지금 바로 등록하기 클릭, 새로운 계정 만들기 클릭,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체크 후 다음 이메일 주소를 입력, 영문 대소문자와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해서 10문자 이상으로 비밀번호를 만들어 주셔서 위아래로 입력해 주시고 사람입니다에 체크, 질문에 해당되는 이미지들을 선택 후 검사 클릭, 계정 만들기 클릭, 이메일 주소로 발송된 확인 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이메일 주소 확인 클릭, 로그인 화면으로 클릭,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클릭, 본인 정보 클릭, 일본 여권 없음 선택, 면세 QR코드 이용 없음 선택 후 다음 클릭, 카메라로 판독 선택 후 다음 클릭, 여권을 준비해서 얼굴 사진이 있는 페이지를 열고 다음 클릭, 카메라 페이지 전체가 들어가게 한 후 여권 촬영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만약 카메라로 판독이 안 된다면 직접 입력 선택 후 다음 클릭, 여권 정보를 차례대로 수동 입력해주세요. 국적 대한민국 선택, 입력 정보 확인 후 다음 클릭, 입력 정보 확인 후 등록 클릭, 비자 필요 여부 확인으로 클릭, 비자 없음을 선택 후 홈으로 돌아가기 클릭, 입국 귀국 예정 신규 등록 클릭, 인용하지 않고 등록 진행 선택 후 다음 클릭, 여행명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고요. 일본 도착 예정일 선택, 항공사명 선택, 만약에 여기서 선택할 항공사명이 없을 경우에 ZZ 아더 에어라인을 선택해 주세요. 아더 에어라인을 선택한 경우에는 항공편명 플러스 숫자까지 입력을 해 주셔야 되세요. 항공사명 선택이 가능하다면 항공편명 뒤에 4자리 숫자만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첫날 숙박하는 호텔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본 내 연락처 우편번호 입력 후 우편번호로 자동 입력 클릭, 호텔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입력 내용 확인 후 예정 등록 클릭, 입국 귀국 수속으로 클릭, 외국인 입국 기록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입국 심사 때 필요한 QR코드를 생성하는 건데요. 입국 신사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외국인 입국 기록 클릭 후 다음, 현 주소의 나라명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또는 사우스 코리아 입력을 해주세요. 도시명에는 지금 사는 곳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서울, 부산, 대전 등을 입력 후 다음 클릭, 입국 정보의 도항 목적 선택, 일본 체류 일수를 입력 후 다음 클릭, 일본 내 연락처 확인 후 다음 클릭, 질문사항 아니오 선택 후 입력 내용 확인 클릭, 입력 내용 확인 후 등록 클릭, 입국 귀국 수속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입국 신사용 QR코드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세관 신고서를 등록할 건데요. 휴대폰 발송품 신고 선택 후 다음 클릭, 정보 확인 후 출발지 입력 후 다음 클릭, 본인의 동반가족 입력 후 다음 클릭, 체류지 정보 확인 후 다음 클릭, 신고 정보 없음 선택 후 다음 클릭, 정보 확인 후 등록 클릭, 입국 귀국 수속으로 돌아가기 클릭해 주시면 세관 신고용 QR코드가 생성이 돼요. QR코드 표시 클릭, 입국 신사 QR코드 확인, 노란색 QR코드는 입국 신사용이고요. 세관 신고 QR코드 클릭, 파란색 QR코드는 세관 심사용이에요. 비지트 재팬 웹에 추가된 기능인 면세 QR은 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면세 QR은 일본 상점에서 면세 받을 때 여권 대신 면세 QR을 대신하는 건데 면세 QR의 유효기간이 24시간이에요. 그래서 매일 갱신이 필요할 뿐더러 아직은 면세 QR이 가능한 상점이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여권 제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서 면세 QR 생성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일본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하는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 공항에 도착하면 열이 있는지 체크하고 입국 심사를 진행하게 돼요. 짐을 찾은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짐에 동물, 식물 검역을 한 후 세관 신고를 하게 되면 입국을 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고령자, 유소와 장애인, 임산부는 인천공항에서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과는 다르게 출국이 가능해요. 만 70세 이상 고령자, 만 7세 미만 유소와 장애인, 임산부는 최대 3인까지 동반하여 교통약자 우대 전용 출국장을 이용할 수 있어요. 고령자와 유소와는 우대 출구에서 여권 제시로 이용 가능하고 장애인과 임산부는 항공사 체크인 시 증빙자료 제시로 교통약자 스티커를 수령하며 우대 출구 이용이 가능해요. 인천공항의 교통약자 우대 출구는 고령자, 유소와 장애인, 임산부 한 사람당 최대 3인까지 동반 입장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일본도 휠체어나 영유아를 안고 계시거나 임산부일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게 안내해 주시거나 별도의 교통약자 줄이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입국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같은 서비스는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일본은 공항에 따라 성수기 시즌에 따라 교통약자 우대가 어려운 곳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혹시 모르니 일본 공항에 도착하면 공항 직원에게 약자 배려줄이 따로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부디 편히 입국하시길 바라요. 이제 종이로 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일본 입국신고서는 비행기 안 일본 공항에서 기입이 가능한데요. 왼쪽 화면에 나와 있는 파란 글씨 정보대로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여권 정보를 보고 영문 성이랑 영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생년월일은 1, 월, 년 순으로 작성해 주시고 현 주소는 나라명과 도시명을 영문으로 기입을 해주세요. 도항 목적은 관광의 체크, 항공기 편명과 체류 기간도 작성해 주세요. 일본의 연락처는 첫날 숙박하시는 호텔명 또는 주소번호, 전화번호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데이트립, 당일 여행일 경우에는 일본 공항의 정보를 기입해 주시면 돼요. 질문사항에는 아니오를 체크해 주시고 맨 아래 서명에는 여권에 서명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서명을 해주세요. 예시를 참고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세관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본 세관신고서는 입국심사서랑 동일하게 비행기 안 일본 공항에서 작성이 가능해요. 왼쪽 화면에 있는 파란 글씨 정보대로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항공기 편명과 출발한 우리나라 공항의 출발지명을 작성해 주시고요. 일본 입국하는 날짜, 연, 월, 일 순으로 기입해 주시고 여권에 나와 있는 영문 성, 이름을 기입해 주시고 일본 내 체류지에 대해서는 첫날 숙박하실 일본 호텔명 또는 주소를 또는 연락처를 기입해 주시면 돼요. 국적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또는 사우스 코리아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직업명도 입력을 해주시고 생년월일은 연, 월, 일 순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여권번호와 본인 제외 동반가족 수를 숫자로 입력을 해주시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주시고 만약에 있음으로 체크할 경우 별도로 심사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맨 아래 서명란에는 여권에 서명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서명을 해주시면 되세요. 종이로 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작성하기 참 쉽죠? 앞에서 설명할 게 일본 입국 방법 중 TTP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TTP는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의 약자로 일본 자동 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TTP는 비지트 재팬 웹 QR코드로 입국하는 것보다 일본 현지인처럼 더 빠르게 입국이 가능하지만 가입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관광객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최근 1년에 2번 이상 일본 입국 기록이 있어야 하고 플래티넘 이상 등급의 신용카드를 보유해야 신청이 가능해요. 1차 심사가 통과돼도 6개월 이내에 일본 일부 공항이나 출입국 재료관리국에서 2차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2,200엔의 수입 인지 비용도 지불해야지 최종 TTP 카드를 발급할 수 있어요. 일본 공무원 분들 중 TTP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2차 심사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TTP 카드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3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짧은 기간까지만 사용이 가능해서 평생 이용권이 아니에요. 추가로 TTP 기계가 잘 고장나서 비지트 재팬 웹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TTP로 입국을 해도 상륙허가, 랜딩 퍼미션, 스티커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렌터카, 일본 교통패스, 면세 등을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일본으로 자주 가시는 게 아니라면 TTP는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실 때는 Q코드를 작성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일본 쇼핑 면세 총정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인당 면세 한도 금액이 $800예요. 이전에는 다 신고서를 종이에 썼어야 했어요. 1인당 $800 이상의 경우에만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어요. 2023년 8월 1일부터는 종이가 아닌 웹에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바일 여행자 세관 신고서를 이용해서 모바일 심사대에서 QR코드를 찍고 통과해주세요. 세관 신고할 때 속이고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요새는 다 전산화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면세를 받을 때 정보가 다 쌓여 있어요. 인천공항에서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800 이상인데 신고를 안 하셨다면 인천공항에서 잡히셔서 과태료를 물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셔서 일본 여행 잘 다녀오세요. 남들과는 다른, 남들보다 빠른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